종로 찻집의 세대 대화. 서울 종로 한복판 평화당이라는 오래된 찻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박노인 75살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자라 손으로 벽돌을 나르며 일하다가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중견 기업을 일군 사업가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김청년 32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 대신 자신의 길을 선택한 밀레니얼 세대의 청년이었습니다. 둘은 우연히 이 찻집에서 만나 매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 -1과 성공. 박노인 차를 홀짝이며 김군 프리랜서라는 게 불안하지 않소? 회사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소? 김청년 웃으며 할아버지 세대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저도 처음엔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박노인 그런데? 김청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연락이 오고요. 3년을 버텼는데 문득 제 인생이 회사 것만 같더라고요. 박노인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나도 똑같았어. 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지. 그런데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단 말이오. 김청년 할아버지 혹시 그때 행복하셨어요? 박노인 잠시 침묵. 행복.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나라도 가난했으니까. 일하는 게 당연했지. 김청년 저희 세대는 조금 달라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저녁이 있는 삶, 취미를 즐길 시간, 친구들과 여행 갈 여유. 박노인 웃으며 그러다가 나이 들면 후회하지 않겠소? 젊을 때 고생해야 나중이 편한 법이요. 김청년 할아버지는 나중이 편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바쁘게 사시던데요? 박노인 씁쓸하게 웃으며 그게 맞는 말이로군. 나는 나중을 위해 살다가 정작 지금을 놓쳤는지도 모르겠소. 두 번째 대화 집과 결혼. 김청년 할아버지 요즘 제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해요. 다들 돈이 없다고. 박노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나 결혼할 때는 월세방 하나뿐이었소. 그래도 결혼했지. 김청년 그때 월세방은 할아버지 월급의 몇 배였어요? 박노인 글쎄. 한 34개월치 월급이면 됐던 것 같소. 김청년 지금 서울 전세는 제 연봉의 10배가 넘어요. 월세도 제 월급의 절반이고요. 박노인 놀라며 그렇게나? 김청년 네. 그리고 할아버지 때는 월급이 매년 올랐잖아요. 집값도 천천히 올랐고요. 지금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폭등해요. 박노인 그럼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소? 김청년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있는데 어떡해요? 저희 직종은 거의 다 서울에만 있어요. 박노인 고개를 저으며 참. 내가 젊은이들을 너무 몰랐구먼. 나도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세대가 더 힘들 수도 있겠어. 김청년 할아버지가 힘들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대로 힘들었겠죠. 다만 희망이 있었잖아요. 노력하면 나아진다는. 박노인 지금은 희망이 없단 말이오? 김청년 조용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세 번째 대화 가족과 효도. 박노인 김군 명절에 고향은 안 가나? 김청년 올해는 안 갈 것 같아요. 친척들 만나면 취업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질문만 받아서. 박노인 그게 다 걱정해서 하는 소리일 텐데. 김청년 알아요. 하지만 매번 같은 질문을 받으면 저도 모르는 제 미래를 어떻게 대답해요? 박노인 한숨. 우리 세대도 그랬소. 부모님 뜻대로 살아야 했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나중이었고. 김청년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르게 살고 싶어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도 살고 싶거든요. 박노인 부모를 섭섭하게 하는 게 아니요? 김청년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이 이해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저는 부모님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한 방법을 찾고 싶어요. 박노인 조용히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김청년 무슨 말씀이세요? 박노인 우리 아들은 내가 원하는 길만 가라고 했소. 의대 가라, 사법고시 봐라.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아들은 내 뜻대로 의사가 됐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소. 김청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네 번째 대화 기술과 변화. 박노인 스마트폰을 보며 김군 이거 좀 봐주겠소?
손자한테 사진을 보내려는데 안 되네. 김청년 웃으며 보여주세요. 아,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박노인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소. 내가 따라가기가 벅차네. 김청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에 배운 기술이 지금은 쓸모없어요. 계속 배워야 해요. 박노인 그러소? 나는 한 가지 기술로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김청년 그게 할아버지 세대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를 깊이 파면 평생 써먹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계속 변해야 해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박노인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어려움이 있구먼. 김청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세대가 더 힘들었는지 우리 세대가 더 힘든지 비교할 필요 없다고. 그냥 시대가 다른 거죠. 박노인 좋은 말이오. 나도 너무 옛날 생각만 했던 것 같소. 5번째 대화 마이너스 사회와 공동체. 김청년 할아버지 요즘 젊은 층이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박노인 솔직히 그렇소. 우리 때는 동네 잔치가 있으면 온 마을이 모였는데 요즘은 옆집 사람도 모르지 않소? 김청년 맞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박노인 그럼? 김청년 할아버지 세대는 한 동네에서 평생을 사셨잖아요. 우리는 이사를 수십 번 다녀요. 학교, 직장, 월세. 계속 옮겨 다니다 보면 관계 맺기가 힘들어요. 박노인 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소. 김청년 그리고 우리도 공동체가 필요해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죠. 온라인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요. 취미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가고요. 박노인 온라인이라. 그게 진짜 관계일까? 김청년 웃으며 할아버지 저 이 찻집에서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박노인 그럼 비 오던 날이었지. 김청년 제가 온라인 모임에서 이 찻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할아버지를 만났고 지금 이렇게 매주 차를 마시잖아요. 온라인이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박노인 웃으며 그거 참 신기하구먼. 6번째 대화 마이너스 꿈과 현실. 박노인 김군 솔직히 물어보겠소. 프리랜서로 먹고 살만 하오? 김청년 솔직하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번 달은 프로젝트가 3개라 바빴는데 다음 달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박노인 그럼 불안하지 않소? 김청년 불안하죠. 매일 불안해요. 하지만 회사 다닐 때도 불안했어요. 구조조정 당할까봐 상사 눈치 보느라 승진 못할까봐. 박노인 웃으며 어느 길이든 쉽지 않구먼. 김청년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선택한 불안을 안고 살기로 했어요. 남이 시킨 불안보다는 낫잖아요. 박노인 용기 있는 선택이로군. 나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 김청년 할아버지도 용기 있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박노인 그건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였어. 김청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 방식대로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7번째 대화 마이너스 노후와 미래. 김청년 할아버지 요즘은 뭐 하시며 지내세요? 박노인 회사는 아들한테 물려줬고 이렇게 찻집 다니고 등산도 가고 복지관에서 봉사도 조금 하고 있어. 김청년 좋으시겠어요. 여유롭게 사시는 거네요. 박노인 씁쓸하게 여유로워 보이오? 솔직히 말하면 허전하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소. 김청년 진지하게 할아버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이제 좀 쉬셔도 돼요. 박노인 젊은이가 늙은이를 위로하는 구먼. 웃으며 김군은 노후 준비는 하고 있어? 김청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연금? 그게 우리 세대한테는 있을까 싶어요. 그냥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의 노후 준비예요. 박노인 평생 일해야 한다는 거요? 김청년 어쩌면요. 하지만 할아버지처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 아닐까요? 박노인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로군. 나는 은퇴를 목표로 살았는데 자네는 평생 즐기며 일하는 걸 목표로 하는구먼. 8번째 대화 마이너스 서로의 이해. 어느 가을날 찻집 창밖으로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김군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소? 김청년 작년 봄이었으니까 1년 반쯤 됐네요. 박노인 그동안 자네와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웠소. 젊은 세대를 잘 몰랐구먼. 김청년 저도요. 사실 처음엔 할아버지 같은 어른들이 우리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화해보니 그냥 시대가 달랐던 거더라고요. 박노인 맞소.
내가 자네 나이였을 때도 윗세대와 갈등이 있었소. 요즘 젊은 것들은 이란 말을 들었지. 이제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었구먼. 김청년 웃으며 그래도 할아버지는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노인 자네도 늙은이 말을 들어주니 고맙소. 요즘 젊은이들은 다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네를 보니 그게 아니더군. 김청년 우리도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박노인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김군 하나 물어보겠소. 자네는 나를 왜 만나주는 거요? 늙은이 얘기가 재미없을 텐데. 김청년 할아버지 이야기는 재미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렸을 때라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 그게 항상 아쉬웠어요. 박노인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랬구먼. 김청년 할아버지는 왜 저를 만나주세요? 박노인 우리 손자가 외국에 있어.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지. 자네를 보면 손자 같아서 좋소. 그리고 자네한테서 희망을 보오. 김청년 희망이요? 박노인 내가 만든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소. 하지만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 믿소. 마지막 대화 마이너스 GA 전달. 김청년 할아버지 제가 힘들 때 기억할 만한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박노인 잠시 생각하다가 조언이라. 내가 뭘 알겠소.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소. 김청년 뭔데요? 박노인 완벽한 때는 없다는 거요. 나는 평생 때가 되면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소. 돈을 더 벌면 은퇴하면 손자가 크면. 그런데 그때는 안 왔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지. 김청년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을 살라는 말씀이시군요. 박노인 그렇소. 자네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소. 자네 나이에 그걸 아는 게 대단하오. 김청년 저도 할아버지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박노인 그러시오. 김청년 할아버지가 다시 젊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박노인 한참을 생각하다가 음악을 배우고 싶소. 젊었을 때 아코디언을 배우고 싶었는데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포기했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돼요. 김청년 지금이라도 배우시면 되잖아요. 박노인 이 나이에? 김청년 왜 안 돼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지금이 바로 그때잖아요. 박노인 크게 웃으며 젊은이한테 한 수 배우는 구먼. 그래 한번 해볼까? 김청년 환하게 웃으며 그럼 제가 할아버지 아코디언 치는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제목은 75세에 시작하는 아코디언. 박노인 유튜브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자네가 좋다면 해보지. 에필로그.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이면 평화당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박노인은 정말로 아코디언을 배우기 시작했고 김청년이 찍은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댓글들이 달렸죠. 김청년은 박노인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불안했지만 그럴 때마다 박노인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때는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느 날 찻집 주인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무슨 관계세요? 할아버지 손자? 김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 박노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우리는 친구요. 그리고 서로에게 선생이기도 하지.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